형님, 오늘 밤도 무사히 주무셨습니까? 혹시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헉헉대며 깨어난 적은 없으십니까?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공포. 절대로 단순한 잠버릇이나 악몽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형님의 심장이 나 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메일 브리핑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형님 누님들께서는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는지 걱정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혈관 건강, 그 중에서도 심장 건강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붓는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그저 나이를 먹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날이 추워서 몸이 굳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오늘 이 방송을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겨울철 돌연사의 주범이자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 불리는 신부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테고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신부전을 두고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신부전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5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 생존율이 낮은 수치입니다. 도대체 신부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신부전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고장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심장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펌프가 낡고 약해져서 피를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거나 반대로 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부전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서 출력이 떨어지고 언덕길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시원치 않으니 차가 잘 나갈 리가 없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라는 엔진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 몸 전체가 서서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겨울에 신부전 위험이 커질까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안 그래도 약해진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협심증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겨울철 추위는 심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서 우리가 눈치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신부전 증상을 그저 노화 현상으로 착각하고 방치하다가 병을 키워서 응급실에 실려가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부전을 의심해봐야 하는 결정적인 증상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증상은 바로 호흡 곤란입니다. 물론 운동을 심하게 하면 누구나 숨이 찹니다. 하지만 신부전 환자의 호흡 곤란은 조금 다릅니다. 평소에는 거뜬히 오르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거나 평지를 걷는데도 헐떡거리게 됩니다. 특히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웠을 때 숨이 더 차다는 것입니다. 밤에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벌떡 일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베개를 두세 개 겹쳐서 상체를 높게 해야만 잠이 잘 오시나요? 이것을 의학용어로 기좌호흡이라고 하는데 신부전의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오지 못하고 폐에 고이게 됩니다. 서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괜찮다가 누우면 그 피가 폐 쪽으로 쏠리면서 폐를 압박해 숨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폐 질환이 아니라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입니다. 심장이 피를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면 우리 몸의 근육과 장기들은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당연히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힘이 없고 머리가 멍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르신들은 이걸 보고 나이 먹어서 기력이 없네, 보약이라도 한 재 먹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다면
심장 기능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부종, 즉 몸이 붓는 것입니다. 특히 발목이나 종아리가 퉁퉁 굳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피를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지면 발끝까지 내려갔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어서 안 들어간다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서 한참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배에 물이 차서 복수가 생기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러다 말겠지 하지 마시고 반드시 순환기 맥과를 방문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받고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수명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심부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겨울철 심장을 지키는 생활 수칙 딱 4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체온 유지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새벽 운동이나 야간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는 모자, 목도리, 장갑을 꼭 착용해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머리와 목만 따뜻하게 해도 체감 온도가 5도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실 때도 춥지 않게 미리 난방을 하거나 겉옷을 입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심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둘째, 짠 음식, 소금을 줄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들이 참 맛있지만 국, 찌개, 젓갈, 김치 등 짠 음식이 많습니다. 소금, 즉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혈액을 돌리느라 심장은 더 힘겹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심부전 환자에게 짠 음식은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찌개 국물은 과감하게 남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티스푼 하나 정도로 줄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몸이 붓는 증상이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춥다고 이불 속에만 계시면 근육이 빠지고 심장도 더 약해집니다. 실내에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추운 날 밖에서 무리하게 달리기나 등산을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뻐근하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중단하고 쉬셔야 합니다. 넷째, 혈압과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심부전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피를 내보낼 때마다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처음에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며 버티지만 결국에는 지쳐서 늘어나고 맙니다. 처방받으신 혈압약, 당뇨약이 있다면 제때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것이 심부전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약 먹으면 뇌성 생긴다 라는 잘못된 속설을 믿고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형님, 누님들, 심장은 우리 생명의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은 고장나면 카센터 가서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그만이지만 우리 심장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누웠을 때 숨이 찬다, 다리가 붓는다, 극심하게 피곤하다, 이 신호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춥다고 웅크리지 마시고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가벼운 실내 활동을 즐기시면서 싱겁게 드시는 습관, 이것만 실천하셔도 형님, 누님들의 심장은 올겨울을 튼튼하게 버텨낼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형님, 누님들의 심장이 힘차게 그리고 편안하게 뛰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브리핑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지인분들께도 꼭 이 정보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시니어 메일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